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러고 이렇게 주변이라서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안녕하십니까, 레이스드라이버 강병입니다. 제가 이곳 뉴르부르크링에서 i30 NTCR이라는 경주용 차로 6시간 내구 레이스를 치렀는데요. 그리고 지금 정확하게 일주일 남짓 열흘 만에 다시 이곳 뉴르부르크링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i30N은 이미 유럽에 출시가 됐죠. 하지만 국내 시장에는 i30N이 아니라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벨로스터 N 모델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벨로스터 N은 아직 양산이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옆에 있는 차도 양산형 모델은 아니고요. 양산형 차를 만들기 위해서 먼저 제작된 프로토타입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이 뉴르부르크링에 있는 현대자동차 유로피언 테크니컬 센터에서 계속해서 이 뉴르슐라이프에서 그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 차에서 얻어진 데이터와 그리고 또 이 차에 대해 저해진 파인 튜닝을 통해서 최종적인 양산형 모델의 스펙이 결정되는 굉장히 좀 그 벨로스터 N의 어머니 같은 그런 시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귀중한 기회인데요. 이 프로토타입을 제가 잠깐 타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는 벨로스터 N, 한국 땅은 아니지만 이곳 독일 뉴르부르크링 근처에 있는 국도와 아우토반 일대에서 직접 한번 타보고 어떤 느낌의 N이 한국 시장에 오게 될지 여러분들에게 그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벨로스터 N의 외관 디자인에 대해서 간략한 주요 특징들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미 이 차량 디자인은 다 공개가 됐잖아요. 그리고 서울에 있는 모터 스튜디오에서도 꽤 오랜 시간 동안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도 전시가 되어 있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관심 있는 분들은 이미 이 차량을 다 실물로 보셨을 거고 안에 앉아도 보셨을 거고 다 해보셨을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큰 특징은 역시나 이 그릴 한쪽 왼쪽 편에 자리 잡고 있는 N 로고가 되겠죠. 그리고 이 그릴의 왼쪽 오른쪽 아랫부분에서는 이 오렌지색 컬러 포인트가 N 고유의 그 범퍼 디자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도 보시게 되면은 좀 더 이 친 스포일러 타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턱을 내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헤드램프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이쪽 부분에서도 이 하이 퍼포먼스 모델에 맞는 디테일을 좀 살렸고 에어 커튼 쪽도 조금 더 두툼하게 마련을 했습니다. 자, 차고 한번 보실까요? 벨로스터가 일단 기본적으로 서스펜션이 높은 차는 아닙니다만 이 N 모델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3개는 넣을 수가 없어요. 딱 2개 정도가 이 타이어와 팬더, 휠하우스 사이에 들어갈 정도의 이런 차고를 갖추고 있습니다. 휠은 지금 현재 19인치 사양입니다. 그 275마력 버전에는 아마 19인치가 기본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35에 19인치 그리고 지금 이 P0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P0인데 여기 보시게 되면 네, HN이라고 현대 납품 로고가 찍혀져 있습니다. 원래 벨로스터 머플러가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N 모델들은 좌우로 넓게 퍼져서 양쪽에 떨어져 있는 이런 듀얼 머플러 타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이제 디퓨저 모양의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사이드 스커트 부분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쭉 선이 가 있지만 요거는 지금 프로토타입 중에서도 초기형 모델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디자인은 바뀔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바뀌는 요 또 다른 프로토타입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지금 N 로고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이 형태가 양산형으로 갈 유력한 디자인이 될 것 같고요. 네, 여기도 보시면
네, 측면 부분은 이렇게 카본의 이 장식이 들어가 있는 이런 리어 스포일러 타입을 맞춰주고 있고, 쌍엽기라고 했나요? 옛날 그 비행기들 이렇게 위아래 날개 2층으로 있는 거, 예, 그런 스타일로 리어 스포일러는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렇게 스포티한 보조 제동등이 가운데에 들어가게 되고요. 벨로스터 로고가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i30N 같은 경우에는 i30N 이렇게 붙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벨로스터와 N이 따로 이렇게 떨어져서 배지가 이렇게 뒤쪽 트렁크 게이트에 붙게 됩니다. 그 외에 오른쪽에 도어가 2개가 있고 운전석 쪽에 도어가 1개 있는 구성은 동일하고요. 그리고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네, 이렇게 N 로고가 들어가 있고, 사실은 i30N의 휠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벨로스터 N은 요 디자인이 아니고 아마 요 디자인이 최종 디자인 될 겁니다. 5개의 별 모양으로 되어 있는, 네, 총 10개의 스포크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타입으로 다이아몬드 코팅이 되어 있네요. 네, 벨로스터 N의 실내입니다. 벨로스터 N의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N 로고를 뒤쪽으로 따로 붙여놓은 스마트키 형태이고요. 스티어링 휠 위에서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차량들이 이제 요즘 일부 스포츠카 브랜드에서 시작이 되고 있어요. 포르쉐는 이쪽에서 다이얼을 돌리게끔 되어 있고, 페라리 같은 경우에도 이 마네키너 스위치가 이렇게 이쪽 스티어링 위로 올라와 있지만, 대부분은 아직 샌드페시아 쪽이나 기어레버 주변 쪽에서 바꾸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N 모델들은 모두 다 드라이브 모드를 이쪽 그리고 이쪽에 있는 양쪽 버튼을 통해서 바꾸게 됩니다. 드라이브 모드 왼쪽에 있는 버튼은 노멀과 스포트와 에코를 3단계를 오가는 버튼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체커기, 이 그림이 N 모드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스포츠 플러스 개념이죠. 요 N을 한번 누르면 모든 세팅이 스포츠 플러스로 가는 N 모드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운전자, 오너가 원하는 그 세팅으로 들어가 있는 N 커스텀 개인화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이 레브라고 써져 있는 요거 있죠. 네, 리버스 기어 아닙니다. 후진할 때 누르는 버튼이 아니고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 레브 매칭을 켜거나 끄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를 때마다 앞에 계기판에 보시게 되면 레브가 매칭이 켜졌다가 꺼졌다가, 네, 요거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아마 레브 매칭 버튼도 여기 밖으로 빼놓은 게 거의 제 기억으로는 다른 브랜드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네, 꽤 참신한 시도인 것 같습니다. i30N에는 이런 포인트 라인이 없었는데요. 벨로스터 N에만 지금 요 라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탔을 때 바로 N 모델이구나 라는 걸 직감적으로 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에도 마찬가지 컬러가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심지어 스티칭들도 보시게 되면은, 네, 이 하늘빛을 도는 이 스티칭으로 톤을 다 맞췄습니다. 그리고 네, 시트를 지나고 있는, 직물 위를 지나고 있는 이런 스티칭들도 마찬가지로 다 톤을 맞췄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네, 이 안전벨트예요. 안전벨트도 하늘색으로 톤을 다 맞춰놔서, 이것도 i30N에서는 없었던 컬러인데 이 벨로스터 N에서는 이렇게 이 컬러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시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 시트는 풀 버켓 타입, 그리고 헤드레스트는 분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등 뒤쪽에는 N 로고가 삽입이 돼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들을 주고 있고요. 메뉴의 구성은 i30N과 동일한 이렇게 7가지 항목에 대해서 변화를 줄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랩타임, 지포스, 터보의 부스트 압력을 시간대로 그래프로 볼 수 있는 이런 기능, 토크미터, 출력미터, 이런 것들도 다 이 i30N과 공용으로 나눠 쓰고 있고요. 지금 벨로스터 N은 벨로스터의 얼굴이, i30N에는 i30의 얼굴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인 운전석의 시야는 꽤
쾌적한 편입니다. 이 A필러가 그 약간 쿠페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야를 많이 가린다라는 그런 느낌은 없어서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룸미러로 보이는 뒷유리창은 굉장히 좁습니다만 그래도 딱 룸미러 크기에 맞춰 떨어지기 때문에 뭐 후방시야, 주행 중에 후방시야는 크게 불편한 점은 없어요. 그리고 주차를 할 때는 뭐 어쨌든 후방 카메라의 도움을 좀 받으면 훨씬 더 안전하게 후방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되겠죠. i30N을 타고 이걸 탔을 때 또 하나의 느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반가웠던 거는 벨로스터 N이 이 시팅 포인트, 힙 포인트가 조금 더 낮게 내려가는 느낌이에요. i30N보다는 조금 더 엉덩이가 낮게 깔립니다. 물론 차 자체도 벨로스터 N이 i30N보다 전고가 좀 낮은 차긴 합니다만 이 드라이빙 포지션, 시트의 착자감에 대한 점수는 개인적으로는 벨로스터 N 쪽이 조금 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물론 이 차는 지금 양산형 차가 아니라서 뭐 다른 그 옵션 장비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주행 테스트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 차량인데, 자 그럼 뒷좌석 공간도 한번 볼까요? 뒷좌석 문이 이쪽에는 없네요. 이쪽으로 넘어와서 네, 이쪽엔 뒷문이 있죠. 뒷문을 짠 열어보면 사실 아이를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는 이 뒷좌석 문이 하나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진짜 쿠페형이냐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기에서 이렇게 베이비 시트를 놓고 아기를 이렇게 앉힐 수 있느냐 아니면 막 의자를 접고 막 몸을 구겨서 해야 되느냐, 이게 허리에 걸리는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쨌든 뒷좌석도 한번 보시죠. 뒷좌석에는 네, 기본형 벨로스터와 똑같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벨로스터는 해치백, 일반적인 5도어 해치백에 비해서는 이 뒷좌석 공간에 들어가는 게 한쪽밖에 없으니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쿠페와 비교한다고 한다면은 이 문짝 하나가 그래도 이쪽에 있다라는 것 자체는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그리고 네, 뒷좌석의 공간은 일단 제 기준으로는 뭐 무릎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암레스팅은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수납 공간과 컵홀더 공간이 있습니다. 이 차는 완벽하게 5인승 차가 아니고요 4인승 차량입니다. 뒷자리에 가운데는 사람을 앉을 수 없게 해놓은 2+2 형태의 4인승 모델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뒷유리가 제가 볼 때는 한 뼘, 위아래가 폭이 좀 한 뼘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아주 완만하게 떨어지는 그런 뒤쪽 유리를, 패스트백 스타일의 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넓게 보인다라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겠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쿠페형 모델이나 뭐 이런 모델들에 비해서 시야가 그래도 나으면 나았지 좀 불리한 부분들은 확실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어색합니다. 예, B필러의 위치가 여기는 이쪽에 있고, 네, 이쪽은 더 뒤쪽에 있고, 어떤 재밌는 컨셉의 자동차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비정상적인 레이아웃인데 이런 차가 그래도 계속 세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이 명백을 이어가 준다는 것 자체도 좀 고무적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벨로스터 오래오래 롱런해서 이 현대자동차의 어떤 스페셜티카 카테고리를 계속 좀 이어가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테이크 원, 하나 둘 셋. 자, 여기는 뉴르부르크링입니다. 뉴르부르크링 주변에 있는 와인딩 도로고요. 그리고 저 앞에는 퍼포먼스 블루 컬러의 벨로스터 N이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벨로스터 N을 직접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제가 그 N 드라이버로서 뉴르부르크링 유사시 경기에 이 N TCR 경주 차량을 가지고 출전하는 드라이버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주 특별한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국에 출시되지 않은 N 모델들을 지금 뉴르부르크링에서 시험 차량들을 타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앞에 있는 차 대량 생산 체제에서 나온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그때마다 이것저것 바꿔 끼워가면서 시험을 해야 되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네, 이
저 프로토타입의 몸값은 사실 뭐 정확하게 추산하기도 힘들지만 그렇죠. 뭐 웬만한 어떤 슈퍼카 가격이 나온다고 봐야겠죠. 오늘 니르부르크링에 왔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니르부르크링에 트랙데이가 있는 바람에 지금 입장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경기장이 있는 이 아이펠 산맥 주변에 있는 또 굉장히 좀 경관이 좋고 울퉁불퉁한 구불구불한 그런 이 와인딩 로드가 있어서 이쪽에서 한번 시승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쪽 아이펠 산맥을 관통하는 지방 국도인데요. 지금 여기는 정말 양쪽으로 나무들이 울창하게 빼곡하게 들어서 있는 지역에서 여기 내려서 걸어서 이 숲속으로 들어가 보면 살짝 좀 무서울 정도예요. 이 산맥 주변을 25km가 넘는 그런 코스로 만들어 놨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 주변을 지나고 있는 이 국도보다 실제 니르부르크링 트랙에 있는 노면 조건이 훨씬 더 울퉁불퉁하고 고저차가 심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메이커 입장에는 정말 이런 일반 도로를 여러 번 달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가혹한 조건의 그런 이 차량의 스트레스를 줘볼 수가 있는 거죠. 앞쪽과 뒤쪽에서 아주 듣기 좋은 그런 소리의 밸런스가 딱 좋아요. 이 좋은 의미로 아주 난리를 펴요. 현대가 만든 차가 이 정도일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스포티한 느낌이에요. 뒤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요. 앞쪽에서도 각 주행 모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려요. 일반적인 노멀 모드나 에코 모드에서는요, 스로틀을 깊게 열어주게 되면은 터빈이 굉장히 상쾌하게 돌면서 엄청난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소리가 들리고요. 그리고 엔진 반응을 스포트 플러스로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추가적인 사운드 증폭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동안에 우리 어쿠스틱 사운드로 차의 오디오 스피커에서 들리는 그런 사운드가 아니고요. 엔진룸 안에 사운드를 증폭시키는 진동판 같은 모듈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RPM의 상승에 따라서 리니어하게 기계적인 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오디오에서 나오는 우리 엔진 가상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밖에서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얘는 밖에서도 들을 수가 있는 소리인 셈인 거죠. 그래서 앞쪽에서는 그렇게 소리를 증폭시켜주고 뒤쪽 미관에서는 엄청나게 콩을 볶아대고 팝콘을 튀겨가면서 그렇게 또 아주 아드레날린을 구출시키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사운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원래 벨로스터의 배기관은 번호판 중앙에 몰려서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서 배기관이 나오잖아요. 포르쉐 박스터들처럼 조금 더 자극적인 그런 재미있는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서 테일의 파이프의 위치를 변경을 한 것 같아요. 노멀 모드 부드러운 상태로 풀어놓고 가고 있는데 지금 이 구간이 노면이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기본 서스펜션 모드는 굉장히 여유로워요. 승차감이 꽤 좋아요. 지금 이 구간에서. 제가 스포츠 모드로 한 단계 올리게 되면 아주 거친 노면에서 바퀴가 노면을 붙잡지 못하고 튀어오르는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단단한 세팅은 아닙니다. 이제 N 모드로 한번 가볼게요. N 모드는 댐핑을 스포츠 플러스로 3단계로 조정할 수 있는 것 중에 노멀, 스포츠 플러스인데 스포츠 플러스로 올려주게 됩니다. 확실히 승차감이 단단해졌다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차이가 확실하게 나요. 이거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다 이 정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확실히 벨로스타 N 쪽이 i30N보다는 한 반 단계 정도씩은 좀 소프트한 세팅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N 모드에서도 N 커스텀이 또 마찬가지로 제공이 되고요. 정말 많은 항목을 여러 가지로
세팅을 잡을 수가 있어요. 개인 선호 세팅을 N 커스텀에다가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트레인에서만 무려 4가지 엔진 반응, 레브 매칭, 전륜 LSD, 그리고 이그조스 사운드, 요 4가지 부분에서 또 각각의 항목을 들어가게 되면 보통 3단계, 일부 항목은 2단계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가지 레브 매칭, 레브 매칭은 심지어 4가지네요. 커버링 것까지 있으니까 4가지, 2가지, 3가지, 3, 4, 2, 3, 12, 24, 96가지의 조합이 이미 파워트레인에서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셰시에서도 3가지 항목에 대해서 N 커스텀을 할 수가 있는데요. 서스펜션, 노멀, 스포츠, 스포 플러스 3가지가 있고요. 스티어링도 노멀, 스포츠, 스포 플러스가 있고요. 그리고 이 자세 제어 장비도 3단계로 켜고 끄고, 그리고 스포츠 모드의 ESC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해도 333에서 27가지의 조합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아까 이미 거의 한 96, 거의 100가지가 나왔고 또 27가지의 조합이 가능해지니까 대략 한 2600가지 정도의 조합의 개수가 나온다라는 계산이 되네요. 지금 이렇게 울퉁불퉁하고 차의 무게중심이 계속 수시로 튀는 이런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인풋을 급하게 수정해야 될 정도의 차의 거동이 흐트러지는 일은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좀 믿을 수 있어요. 다시 마을을 통과할 때는 에코 모드로 한번 써보죠. 확실히 페달 반응이 덤덤해집니다. 근데 에코 모드도 이 차에서는 사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지금 2.0 터보고 275마력을 발휘하는 엔진이다 보니까 좀 신나게 달린다고 쓰다 보면은 생각보다 금방 주유소를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이 LS3 물건이다. 거의 보이지 않는 살짝 역뱅크의 아주 타이트한 헤어핀 코너였는데, 그 저속에 급하게 굶어지는 그런 코너를 헤어핀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코너에서 약간 오르막이었고 앞바퀴 걸림이면 사실 우리가 가속 페달을 과감하게 열기가 어려워요. 아까 그런 상황에서 과감하게 2단에서 풀 스로틀로 부스트를 최대한 걸어줘도 정말 앞바퀴가 악착같이 그립을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머리를 돌려주는 그런 느낌은 LSD가 없었다면 정말 기대할 수가 없는 그런 모션이거든요. 운전대가 돌아가는 폭이 한 턴 남짓하고 끝나요. 네. i30N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스티어링 렉 자체가 N을 위해서 따로 개발됐다는 얘기죠. 순정 벨로스터하고는 다른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주는 파워 스티어링 렉을 가지고 있습니다. RMDPS를 쓰고 있고요. 지금 그 스티어링의 무게감은 흥미롭게도 기본 대 기본, 노멀 모드 대 노멀 모드 비교했을 때도 i30N보다 벨로스터 N이 살짝 더 무게감이 느껴집니다. 물론 아직은 프로토타입이고 이게 이제 양산으로 확정될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만은 좀 더 굵직한 무게감을 주는 쪽은 벨로스터 N입니다. 275마력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펀치는 대단해요. 제가 볼 때는 약간 마력을 낮춰서 부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은 출력을 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최대 토크는 36kg이 기본입니다. 근데 오버부스트 기능이 있어요. 스포츠 모드에서는 최대 토크가 약 7% 정도 더 늘어나서 38.5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토반 쪽으로 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브레이크에서 프랑크푸르트 쪽으로 가는 S3
지금까지 벨로스터 N을 가지고 수백 킬로미터 정도 주행을 이어가 봤습니다. 뉴르부르크링 서킷 안에 못 들어가 본 거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굉장히 구불구불한, 그리고 또 뉴르부르크링에 거의 준하는 노면 조건을 가진 국도와 아우토반 일대에서 주행을 했고요. 어쨌든 이 국산 브랜드가 처음 내놓는, 국내 시장에 처음 내놓는 고성능 모델인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쁘고요. 오늘 만나본 이 차의 성능을 보건대 향후에 정식으로 국내 시장에 출시되는 버전도 충분히 재미있는, 세상에서 가장 빠른 차는 아닐 겁니다만 어쩌면 진짜 그동안에 현대가 만들었던 차 중에 가장 재미있는 차가 새롭게 이 차를 통해서 기준을 좀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아주 반가운 마음을 안고 이제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한국으로 돌아가서도 아마 이제 벨로스터 N 그 정식 시승 행사를 참여해서 이 차량 한번 다각도로 동석을 좀 해보고 싶고요. 일반형 벨로스터 모델과, 그리고 또 국내 시장에 이미 들어와 있는 수입 브랜드들의 이 구성능 해치백들과도 한번 이렇게 견져보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중에라도 기회가 된다고 한다면 다시 독일에 와서, 어쨌든 이 현대 N이 남양과 뉴르부르크링을 뜻하잖아요. 뉴르부르크링 안에 들어가서 제대로 이 차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 그러한 그 희망도 크게 좀 안고 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레이스 드라이버 강병이었습니다. 이 N 커스텀 모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파워트레인과 셰시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두 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파워트레인에 들어갔을 때 엔진은 말 그대로 엔진의 반응성, 그리고 이제 이 약간의 매핑의 변화를 이 두 가지 프로그래밍을 추가를 한 그런 모드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에서부터는 스로틀 반응이 조금 더 예민해지고요. 최고 출력은 똑같습니다만 최고 출력까지 올라가는 중간에 반응성이 개선된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부터는 지금 현재 이 앞유리 대시 중앙 하단 부분쯤에 보면은 엔진룸 안쪽에서 이렇게 봤을 때 그 경적 클렉슨 모듈이랑 비슷하게 생긴 진동판이 하나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게 활성화되면서 엔진의 RPM에 따라서 걔도 그 엔진의 소리를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이 ESG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사운드 제너레이터인데요. 그게 또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스포트 플러스는 완전히 거의 스로틀 페달이 리니어하게 반응할 정도로 처음에 몇 도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쪽 영역에서도 토크의 그 증감치가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세팅을 하게 되는 거죠. 레브 매칭입니다. 레브 매칭. RPM 보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처음, 역대 차량 중에 이게 달린 차가 처음일 거예요. 레브 매칭에 대한 개념과 왜 레브 매칭이 필요한지도 사실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근데 레이스 드라이버들은 이 레브 매칭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어를 내리면 RPM이 올라가야지만 부드럽게 기어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어를 내리는 과정에서는 가속 페달을 뒤꿈치로 밟든 새끼발가락 쪽으로 밟든 어떻게든 중립으로 넘어가는 그 순간에 RPM을 살짝 띄워서 그 다음 아랫단이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게 바로 레브 매칭의 개념인데요. 이제는 차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드라이버가 힐앤톨을 굳이 치거나 시프트 다운 할 때 중립에서 가속 페달을 고정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기어를 내리면 그 다음 단에 맞춰서 ECU가 지금 이 속도에 이 단수면 이 RPM이야 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RPM으로 딱 맞춰줍니다. 그래서 그걸 얼마나 빠르게 맞춰주느냐의 단계를 정해주는 거고요. ELSD는 이 앞바퀴 굴림 차량의 코너링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앞쪽 엑셀 쪽에서 하중이 어느 쪽으로 가 있든지 간에 그 안쪽 바퀴 쪽으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토크의 불필요한 배분을
제어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보통 하중이 실리는 바깥쪽 바퀴 쪽으로 더 최적의 더 큰 토크를 걸어주는 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앞머리가 코너 안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선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사운드, 이그조스트 사운드도 그냥 온오프가 아니고 아이소TM과 마찬가지로 3단계예요. 노멀, 그러니까 조용한 모드, 스포트, 그리고 뒤에서 이제 이 앰플리파이어가 커지는 스포트 플러스 모드까지 이렇게 3단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법 스포트 플러스에서는 정말 제법 재미있는 소리를 내줍니다. 쉐시 쪽은 아마 다른 브랜드에서 보여주는 거랑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의 단단함도 3단계, 노멀,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조건 단단할수록 스포티한 거 아니냐, 코너링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서스펜션의 본연의 임무는 차의 타이어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고 일관되게 땅을 눌러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단단하면서도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춰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벨로스터 N은 스포트 플러스에서도 최소한의 유연성을 담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이 피드백 스티어링 에포트의 크기를 변화시켜주는 모드인 거죠. 저는 너무 무거운 스티어링은 또 좀 싫더라고요. 그래서 딱 중간인 스포트 모드를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ESC. 이 코너에서 차가 미끄러졌을 때 스스로 차가 균형을 잡아주는 그런 기능인데, 완전히 보호가드를 다 올려놓은 노멀 모드, 보호가드를 살짝 낮추면서 어느 정도의 슬라이드를 허용하는 스포츠 모드, 그리고 모든 걸 운전자가 다 균형을 잡아야 되는 오픈 모드까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거는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은 개발단이 트랙에서 테스트를 했을 때 ESC 스포츠가 꽤 빨랐다고 그래요. 되려 다 끄고 탄 것보다 더 빠른 그런 랩 타임을 보여줬던 그런 드라이버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